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금요일날 1.44%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조금 있다가 차트에 대한 부분과 수급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임상 결과 발표, 일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GX19 새로운 백신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반적인 섹터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잃었던 신뢰를 아직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또한 이번 실망으로 나가신 주주분들 또한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 1상 결과를 데이터 먼저 발표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걸로 가겠다라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남으신 분들은 다시 앞길을 가야 하겠죠. 그죠? 회사와의 소통, 그리고 확인, 꼭 확인을 하면서 말이죠. 이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제넥신 주주협회 분들에는 항상 좋은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팩트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옆에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제넥시 홈페이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를 확인하고 공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사 부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좀 보시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효능에서 확인을 할 때 두 가지예요. 항체 반응, 중화항체 반응이 나왔냐, 그리고 T세포 반응이 나왔냐. 이게 효능을 이제 면역이 효능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유전 물질을 넣거든요. 이제 보게 되면 이 DNA 치료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전자 치료 백신, 결국 유전자 치료제예요. 이 유전자 치료제, 제넥신의 유전자 치료제는요. 면역 증강자,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면역 증강 유전자, 그리고 플러스 항원 유전자를 넣습니다. 요 물질을 어디다가 넣냐면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벡터, 전달체라고 합니다. 전달체. 이게 뭐냐면 그 DNA 덩어리예요. 여기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유전자, 우리 몸속에는 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 DNA는 전달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 물질 여기다 넣고 다시 이 물질을 우리 몸속에 투여한다는 거죠. 뭘로? 전기 천공 방식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핵 속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면역 반응, 바로 T세포 반응과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T세포와 중화항체, 아직도 이걸 보시면서 조금 헷갈리셔, 잘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은요,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피부도 있고, 가장 먼저 피부가 있을 수가 있고, 침도 있고, 이런 물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혈액이에요.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은 피딱지, 피가 응고하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또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의 핵심은 바로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당구, 그리고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중 림프구가 핵심이거든요. 이 림프구는 이 림프계에는요, NK 세포라는 세포가 있고요,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어요. 이 B세포는 항체 생산세포예요. 그리고 수지상세포라고도 하거든요. 결국 레이더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T세포는 킬러세포,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이자 킬러세포, 죽이는 세포예요. 그리고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천성 면역, 그리고 여기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이 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도 침투하거나 어떤 후천적으로 면역 반응이 이상이 생겼을 때 면역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NK는 선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면역은 팀입니다. 팀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언급드리지만 이 B세포에서 항체가 생산이 돼서 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항원에 달라붙어서 오염된 아니면 망가진 이 비정상 세포에 같아서 세포를 묶어버리면 중화항체한다, 묶어버린다. 이 항원의 역할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T세포가 죽여버린다. 이런 면역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보면 이제 자료 발표를 했어요. 12월 17일 날. 자, 보면 GX19 백신 개발 임상 일상 결과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소 및 전신 이상 반응 모두 타 백신 대비 매우 낮아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어요.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부분은요, 안정성에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정말, 예, 안정성은 검증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건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는 면역 반응은 이제 항체 반응,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복기 환자보다 높은 항원 특이적 T세포 면역 반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그리고 항체 반응은 중화항체 반응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했으나 회복기 환자보다는 낮았다고 해요. 결국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다음 단계, 차단계 임상에서 전기천공 방식 및 3mg을 유효 용법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죠. 자, 보고요. 이제 차세대 백신, 다음번 GX19N에 대한 개발 전략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했고, 항원, 변이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원을 사용했다고 해요.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스파이크와 좀 유사한 그런 항원입니다. 그리고 면역원성은, 자, 아주 강력한 T세포 반응 및 향상된 중화항체 반응 유도했다고 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안정성은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안전에 보관 및 본상이 용이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코로나 변종에도 대비한 베스트 백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결국 이 항원과 면역원성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넥시는 후발주로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제2, 제3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베스트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 사태 종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번에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기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보면 제넥신의 기존에 개발 중이던, 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결과 전시 또는 중증도 이상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으며 경증의 이상 반응 또한 5% 이내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타 백신 대비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다 밝혔다. 안정성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신 중증 이상의 환자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었답니다. 경증 조금 약한 환자 이상 반응 동안 전혀 면역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5% 이내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예, 이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결국 면역 반응이가 부작용 같은 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역 활성 측면에서는 회복기 환자보다 높은 항원 특이적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으며 중화항체 반응은 기저치 대비 투여 후 통계적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죠? 아까 봤던 부분이죠. T세포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항체에 대한 중화항체에 대한 부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 결과를 바탕으로 제넥시는 다음 단계 임상의 권장 용량 및 투여기기를 3mg 및 전기청공기를 선정했다. 자, 제넥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자로서 후발 주자로서 GX1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새로이 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체 발생 및 회복 후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으로 업그레이드한 GX19의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자, 그죠? GX19N은 GX19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기존의 스파이크 항원의 높은 보존성을 가진 뉴클리오드 캡시드 항원을 추가 탑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나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에도 대안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백신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당 백신은 동물 실험들을 통해 폭넓고 강력한 T세포 면역 반응 및 향상된 항체 반응을 확인했으며 향후 보건과 운송까지 고려해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안전된 백신으로 개발 중이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던 부분. 다만 백신으로 업그레이드해 GX19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한 건강한 성인 20명, 안정성과 면역성 성분이 필요한 후 임상 개발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10주 얘기하고 있죠. 이미 GX19 임상 환자를 모집 중이며 임상 1상 환자 투여 기간이 10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이후 이 A상 단계에서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 후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토종 백신을 정말 기다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자체 백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 길이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 베스트 전략만 취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회사에 대한 대응이 그리고 설명이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발표를 했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확인이 필요하며 자, 투자 매출대 TV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기사를 좀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보셨잖아요. 코로나 항원, 새로 코로나 스파이크 나백질을 만들어내는 항원, 요 항원이거든요. 요 항원과 유사한, 자, 유사한 항원 유전자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유사하게 만들어서 변종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면역 증가 유전자를 넣어서 새로운 항원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플라스미드 DNA 넣고 다시 우리 몸에 투여한다는 방식의 전기 청고기 방식을 택하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공시로도 나왔죠? 쭉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쭉 봅니다. 보면 쭉 같은 내용이고 그 GX19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자, 똑같은 부분입니다. 국소 및 전신 이상 타백시대 매우 낮아 우수한 안전성 확인, 회복기 환자보다 높은 항원 특이적 TBS 면역 반응 확인, 항체 반응은 중화항체 반응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나 회복기 환자보다 낮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고, 자, 이거를 아까 기사랑 내용으로 다 확인하였습니다. 자, 제넥신에서 이제 PDF 파일로 만든 자료예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죠? 발표 자료인데, 보면, 항체 반응은, 자, 면역 반응입니다. 항체 반응은 이제 코로나 감염 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지속되고, T세포 반응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 정도, T세포 반응, 면역세포 반응을 조금 더, 이 T세포 면역세포 반응을 조금 더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 자, 볼게요. 코비드 유란 질환 중증도와 T세포 및, 자, 코비드, 특이 T세포와의 반응에, 자, 상관관계. 그래가지고, T세포나, 이제 그런,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특이 면역 반응과 이런 면역 반응, T세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결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T세포가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독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항체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제넥신에서는 T세포의 이 발전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암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또 내려볼게요. 계속해서 T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항체가 없더라도 높은 T세포 반응군은 자,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그런 자료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T세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넥신의 백신은 T세포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킬러세포. 면역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K, T, B세포가 있는 거예요. B가 바로 항체 생산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베스트 백신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우수한 안정성, 알고 있죠? 그리고 T세포 반응 유도한다고 합니다. 요걸 미는 거예요. 왜냐? 다른 변종 및 다른 팬데믹에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죠. 알고 있어요. 높은 중화항체 반응 유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겠지만 써놓은 것 같아요. 뭐 기존 거보다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GX19를 어떻게 하겠냐?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거 공개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GX19와 19N에 얼마나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고, 준비됐던 상황, 전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 계획.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거 알고 있던 부분이고, 자, 19N. 자, 볼게요. 마우스. 자, 동물 실험에서 면역원성 비교했을 때 GX19 대비 높은 T셀 반응. 자, 을 보였다고 해요. 좀 더 자료를 정리한 게 있으니까 원숭이에서도 조금 더 높은 반응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 전에 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지 테스트에서, 그죠? 생지 테스트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GX1이 GX19보다 중앙체 반응이 9배가 강한 걸로 나왔고요. 자, GX19N이 T셀 반응이, 자, 중앙체 반응은 9배, T셀 반응은 1.5배 강한 걸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원숭이에서는 T셀 반응이, 자, 5.6배 강하고요. 중앙체 반응은 5배 강한 걸로 나왔죠. 그죠? 이러한 결과물을 아까 눈으로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자, 중화항체는 3개월 유지, T세포 반응은 6개월 동안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까 회사 자료로 보고 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된 걸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GX19 일상 결과 요약 보면 안정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매우 낮았고요. 아까 봤던 부분이고 전기 무반응 접종원에서 뭐 안정성이 다 확인됐다고 합니다. 면역완성 볼게요. 다시 한번 회복기 T세포 면역 반응이 회복기 환자보다 좀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T세포에서는요 중앙체 반응은 회복기 환자보다 낮았습니다. 이 부분 봤던 부분. 그리고 자 용량, 자, 여기 용량을, 자, 이제 1.5에서 3mm보다 더 높은 반응이 유도가 된다고 해서, 그죠? 이 부분에서 높은 반응이 유도가 된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자, 하나 더 빼먹었네요. 또 보고 갈게요. 야, EP, 무반응, 그거보다 전기 이제 무반응, 무침, 이거보다 EP 접종군에서 높은 T세포 반응이,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고 해서 EP 3mg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아쉬워요. 사실 무반으로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나왔나 봐요. 그죠? 자, 볼게요 또. 자, 보게 되면 GX19와 GX19N 전임상 임상 결과 요약. 자, 그래서 항원 스파이크에 새로운 항원 유전자를 추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변형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됐고 조금 더 얘와 유사한 그죠? 그런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백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기총공 방식, 그리고 이게 전기총종기와 무반응 방식. 여기서 전기총공기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안전합니다. 면역원성 쭉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요약. 자, 똑같은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회사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기존 개발 일정 준수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고요. 후발 주자로서 차별성과 우수성에서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임상한다는 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회사의 소통과 대응을 우리가 앞으로 정말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시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네, 아쉽지만 지금 발표를 하셨지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기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GX19에는 변종 바이러스 대응하고 자, 이제 요 부분이 있었는데 글로벌 2개월 정도 상업화 출시가 지연이 되고 다국가로 임상 지연으로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제 스파이크 항원이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침투하는 개수가 옛날에 2개에서 3개였다고 하면 그 침투하는 세포에 침투하는 바이러스 개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이 독성을 뿜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자, 물론 이제 변형된 제2, 제3에 대한 백신도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대응과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겠고, 자,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에로, 그리고 NIT 상장, 뭐 툴제니 지금 코넥스, 코스닥 이전 상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길어졌지만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백신 개발 일정이 지금 변경이 됐죠.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 GX19N과 GX19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회사와의 소통, 주주와 회사와의 소통, 그죠? 그리고 신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 일정 부분을 꼭 확인하면서 제넥신 이 투자 매신 TV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이 제넥신은요 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고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 제넥신은 기술력은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다만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나 실망했던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면역 항암제, DNA 치료 백신, 바이오 베터 이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DNA 치료 백신이 유전자 치료제 첫 번째 기술, 면역 항암제가 바로 T세포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며 파워와 개수를 증가시키며 여기 차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 베터. 우리 몸속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투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방광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해서 임상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있으며 앞으로 애로가 기대가 되고 있죠. 이 15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뻗어갈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계속 임상 단계를 높여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애로와 또한 투자도 잘하고 있잖아요. 투자는 그래서 자 관계사에 대한 투자 상장도 잘하고 있고 그죠? 뭐 툴젠에 대한 인수 부분도 있고 이제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죠? 뭐 차세대, 2세대 카티 기술, 면역 항암제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가 결합이 되면서 자, 제넥신의 기술과 툴젠의 기술이 이제 합쳐진다는 거죠. 크리스퍼 카스9과 이 제넥신의 기술이 자, 유전자 가유 기술과 2세대 카티 기술을 합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내용이 이 백신의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회사의 입장 발표를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기에도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아쉽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신뢰를 회복하기에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어쨌든 남으신 주주분들은 계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 메신저 TV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하고 수급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기술적 쭉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쭉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렸던 부분이요. 이번이 백신에 대한 실망 매물이죠. 그죠? 아쉽습니다. 사실 회사 보면 백신 말고도 아시겠지만 면역 항암제, 하이르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정말 압도적으로 크고 여기서 경쟁력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 박스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되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위로 이 평선들이 다 저항이에요. 뭐 121선, 60선, 뭐 11선 다 저항이거든요. 첫 번째 5일선 저항 맞았고요. 그 위에 이평선들이 다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여기도 매물대가 있지만 제넥시는 제가 거의 자주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차트 분석은 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지는 여기 라인이 결국은 이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죠? 굉장히 박스 크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매물대, 일봉상 매물대 체크 안 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평선들을 다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모여있어요. 거의 투심이요. 여기를 뚫고 하나씩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 갈 길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수급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넥신이 코스닥 그래도 대장 섹터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큰 기업에 속하잖아요. 시가총액이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한 달간 외국인과 개인이 들어왔어요. 그죠? 9,900억, 9,200억.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들어왔네요. 기간이 계속 팔았죠. 개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지금 증시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에 보면 아이고 개인이 6조, 외국인이 2조, 기간이 3조 8천억, 한 달간 기준이에요. 여기는요. 결국 좀 아쉽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이틀 연속 팔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자, 중요한 거는 2,400까지 개인이 동학개미 운동에서 끌어올렸고 2,750까지 외국인이 한 달간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섹터,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현대차와 경기민감주 일부 섹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이 섹터의 업종별로 들어왔는데 그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물량이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지금은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봅니다. 왜? 지금 장세는 오직 전의 장세, 유동성 장세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정말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게 증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넥신의 수급을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제넥신은 한 달간 개인과 기관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좀 팔았죠? 그죠? 한 달간 기준이에요. 금요일날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팔았네요. 그죠? 목요일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고 수급이 조금 엉켜있던 부분도 있어요. 결국 개인과 기관이 한 달 동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대응과 그리고 우리 주주와의 신뢰 그리고 앞으로 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